요즘 같은 장에 주식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시죠? 여러분들의 투자 기자비 주식 챔피언이 준비했습니다. 주식을 더욱 손쉽게 주식 챔피언 챔피언 아카데미. 생각을 바꿔야 수익이 보인다. 문현진의 역발상 투자. 저 문현진과 함께하세요. 언제까지 주식 초보 소리 들으실 건가요? 주식 초보님들을 고수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저 황명 멘토와 함께 하시죠. 투자 원칙이 있어야 길이 보입니다. 매수매도 잘하는 방법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김도호와 함께하세요. 제가 이렇게 힘든 시장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주식을 잘 사고 잘 파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엑기스만 빼서 실전 쪽에만 맞게끔 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거 할 거 없잖아. 이거만 하면 되잖아. 비법들만 가지고 매매하면 돼요. 또 듣고 하면 귀가 뻥 뚫려요. 개구개굴 팍팍! 홈페이지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어디서든 함께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후 1시에 제가 강남에서 많은 분들을 또 만나기 위한 오프라인 강연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와야 되는지 그리고 뭐 미리미리 조금 이렇게 예약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1644-6646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미리 전화를 해서 좀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요 윗자리, 어제 강연에서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요 윗자리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강한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빙하, 어떤 얼음판 밑으로 해서 수영을 하는 모습을 생각을 한번 해보라라고 비유를 해드렸는데 뚫어내려면 강한 힘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이거 뚫고 있는 모습이 어때요? 강해 보이나요? 강하다, 약하다라는 것을 기준은요, 여러 가지로 자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하니까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된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강하니까 거래량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가 됐든 좋아요.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강하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잡을지는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 나름이겠지만, 이게 강한 모습일까라고 했을 때, 장대 양봉도 아니며, 그리고 거래량이 특출나게 많이 발생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이 상승은 강하다, 약하다로 따졌을 때 약하다 쪽에 가까운 겁니다. 뚫으려고 시도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하는 것은 좋으나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이게 강한 상승이 나오려고 했다라기보다는 이쯤 되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강하지 않더라도 위로 올라와 줬다라는 건데, 얼음판이 두껍게 있다가 한쪽이 이렇게 얇게 있다면은 거기가 뚫려 올라가겠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왜 얇아졌을까를 생각 한번 해보면요, 여기가 지금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다가 나오질 않고 있다는 건데 왜 저런 일이 발생이 됐나? 결국은 미국장이 반등이 나오기 때문이죠. 미국장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보니까 FOMC에서 다음 주가 FOMC가 열립니다. 그래서 또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파르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올릴 것이야. 지금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있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되게 우스갯소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상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올라가야 된다. 잠시만. 근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은 알겠는데 뭐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고? 경기가 실제로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건데 지수는 올라가야 된다는 이 말인 거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지수가 올라갈 이유가 없고,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올라갈 이유도 내려갈 이유도 없는 그런 정도가 될 거고, 따지고 본다면은
뭐 경기가 진짜로 안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사실 올라갈 이유가 없는 내용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가 모든 것이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금리가 전부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사실 실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는데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는 속도 조절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 속도 그리고 속도 조절을 할 거다 또는 금리 인하할 거다는 이야기를 하진 않았고, 오히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물가를 정말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금리 정책이 필요하다라고도 언급을 해왔던 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지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눈속임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오늘 0.8% 올라와 있지만 상승 종목은 265개밖에 안 되고요. 하락 종목은 600개 가까운 596개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는데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훨씬 많은 실정인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중에 조금 올라가는 척하면서 보여졌지만 밀려 내려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눈속임이 만들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당연히 삼성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게 되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거봐, 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지? 우리가 순매수 안 하고 있는 거 안 보이냐? 외국인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빨리 추가 매수해 라고 하는 건데, 삼성전자만 사고 있으면서 다른 종목들도 사게 만드는 그런 심산이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올라가는 것처럼 속이면서 추가 매수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부추기게 되는 이유는 지금들 물량을 팔고 싶은 건데, 올라갈 거면 여기서 팔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2300 언저리까지는 살짝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저 이상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가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뒤쪽으로 이렇게 크게 빠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저점을 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 전에 만약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오게 된다면은 FOMC가 끝나고 나면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FOMC 전에 만약에 밑으로 먼저 빠지게 된다면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늘도 급등 나오는 종목들은요, 삼성전자 빼고는 사실은 볼만한 종목들이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역시나 좋은 기업들이 올라와 있지는 않고 잡주들만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 SNC가 먼저 올라와 있고요. 요거는 이제 품절주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급등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SC 엔지니어링, 형제 INC까지 3종목이 급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은 22종목이 보여지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하게 급락을 했거나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경동인베스트 드디어 이제는 고점을 찍고 계속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 BNGT 거래 재개, 옛날에 엠젠 플러스라고 하는 기업이었죠. 이게 거래 재개 이후에 시초가는 38% 정도 급등이 나와서 출발했다가 이제는 28%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노시스, 레드로버 이런 기업들이 지금 또 빠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코오롱 생명과학도 밀리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지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승세가 유지가 되기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가총액이 좀 커져 있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들고 계시는 분들은 상한가 풀릴 때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그렇게 잘 했기를 바라도록 하고요.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형제 INC부터 먼저 보게 된다면요. 형제 INC 여기 보니까 뭔가 적혀 있어요. 권리락 적혀 있는 것 같아요. 형제 INC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권리락이라는 것은 유상증자라는 거죠. 무상증자도 권리락 효과가 있고 유상증자도 권리락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시가총액은 그대로인데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주가를 조정을 해줘야 될 거고, 주식수가 그대로인데 시가총액은 그대로인데 주식수가 줄어들어도 그만큼 주가를 조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정 단계를 권리락 효과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권리락 효과 때문에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택도 아니죠. 이런 거는 뭐 우리가 투자할 만한 메리트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나도 모르게 들고 계셨던 분들은 단기 급등에서 잘 나오셔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주식수가 그렇게 많은 기업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거래량 대비 매수 잔량이 조금 넘쳐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 상승은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살짝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추가 상승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득을 챙기고 정리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또 계속 이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장기 투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SC 엔지니어링이 급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과거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로 급등이 나왔던 기업이었는데, 뭐 일단 회사가 적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특징과, 그리고 뭐 제약, 식품, 환경, 에너지, 플랜트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요 회사의 그 진단키트를 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키트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기업들이 예전에 급등했던 것은 오케이인데 지금 와가지고 올라올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면요, 없어요. 그냥 요거는 이 변동폭 있죠. 요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해서 제가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변동폭 안에서 움직이는 기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큰 방향성은 다시 크게 올라가긴 힘들다라고 보면 되고, 지금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생기는 단순 변동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즘에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 이런 잡주로 돈이 몰려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2,500원 이상 올라가긴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 타협 보고 정리할지 장기 투자해볼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파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 SNC가 이렇게 또 주가가 한참을 흘러내리다가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신규 상장주는 잘못 잡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TV에서 신규 상장주는 제발 좀 사지 마세요 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신규 상장주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TV에서도 신규 상장주를 자꾸 추천하는 분들이 좀 많던데, 저는 그것 좀 약간 자제해야 되지 않나. 신규 상장주는 개인들이 사가지고 투자하기, 수익 내기가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럼 일단 삼성 SNC는 왜 올라왔는가? 일단 요 기업은 특징은 뭐 오늘 뉴스가 이렇게 있네요. 전기차 2차전지 드라이룸 수요 급증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수요 급증하는 거랑 이 기업이 잘 나가는 거랑 별 의미는 없습니다. 수요가 급증한다고 해서 삼성 SNC의 제품을 원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서 사실 이 기업이 올라온 것은 품절주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보면 돼요. 주식수가 500만 주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260만 주가 묶여 있다 보니까 품절주죠. 그래서 이렇게 묶여 있는 기업이라서 지금은 단기 급등이 나온 것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도 그렇게까지 많이 갈 것 같지는 않아요. 한 8, 9천 원까지 올라오면 바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 투자보다는 좀 들고 계셨던 분들이 타협 보고 나오는 구간으로 이해를 하시고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오늘 어때요? 시장이 뭐 딱히 별 볼 일 없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수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내 종목 추가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매수는 앞으로 평생 할 일 없다라고 생각하고 잊어먹어라.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먼저 추가 매수를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추가 매수를 지금 안 하면 진짜 바보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자리가 나올 텐데, 그때까지는 추가 매수를 아예 잊고 사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저는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하고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적재적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 기다릴 인내심이라는 게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게 잘 없어요. 그래서 자꾸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1초만 지나면 추가 매수, 1초만 지나면 추가 매수 이러고 있다는 거죠. 안달복달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추가 매수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잊고 사시는 게 제일 낫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추가 매수 이래도 안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시장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추가 매수를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추가 매수를 저는 삭제시키는 것이 어떨까? 자, 여러분들 추가 매수가 뭡니까? 모르겠죠?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그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물러가겠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냐 안 하냐는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나름이겠지만, 그 결정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들 계좌의 상태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그만 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발 좀 가만히 있으시기를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